신호 대기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먼저 지나가셨어요. 되게 여유롭게. 또 뒤에서 옷을 입은 강아지가 지나가더라고요.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는 걸 보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클락션을 눌러서 달렸는데 강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그때 또 깜짝 놀라가지고 클락션 한번 누르고. 횡단보도 때는 그 해야지 맵표를. 깜짝 놀랐어. 어. 강아지가 클락션 소리에 놀라서 덤프트럭에 화를 내는 것 같았는데 덤프트럭이 클락션 소리를 내니까 도망가는 모습이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귀엽게 보이긴 했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인데 아무리 한산하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목줄은 꼭 착용을 하고 산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근하던 중이었고 차가 막히길래 잠깐 보니까 원마력 머스탱이 역주행해서 오더라고요.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상당히 높더라고요. 말 높이가. 차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긴 했죠. 사실 제 앞으로 말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섰는데 말이 순간적으로 이게 옆차선으로 확 틀면서 피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차는 뒷차하고 간격이 좀 좁았었나 봐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때 제 심정으로는 한참 놀라서 사무실 도착해서도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좌회전 하려고. 버스 앞에 갑자기 그 사람이 신호위반해서 앞으로 껴들더라고요. 신호가 바뀌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좌측 차선으로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붙길래 저도 클락션을 한번 울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서 클락션 한 번 더 울리니까 또 멈추더라고요. 차라리 내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다가오셨거든요. 이제 아니 차소리 지켜놓고 다닐 될 거냐. 아이 뭐란나 진짜. 어이 뭐한 X냐 이거. 빨리 가 이 X마. 진짜 망할 때서는 한 대 쳐버리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볼륨박스 신고를 해버렸죠. 경찰에. 경찰이랑 그분이랑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제가 클락션을 울려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내렸대요. 경찰 선에서 면허 정지 처분이 됐고요. 검찰에 송치된다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사과를 받으시고 나서 그래야 그분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비상 깜빡이만 켜주셨어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렇네요 좀. 여자친구는 캠핑을 가는 중이었는데요. 차선 변경 시도를 했는데 BMW 차량이 안 껴주려고 갑자기 속도를 확 내서 못 끼는 상황이었고, 그럼 뭐 미친놈이 다 있나 하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바짝 쫓아온 겁니다. BMW 차량이.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에서 마치 전에 제 차선 변경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를 표현을 하듯이 속도를 내면서 진짜 간격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그 정도로 붙어가지고 저를 위협을 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좀 됐었죠.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분께서 BMW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해야 보복운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분께서 신고를 잘 해주셨다고, 잘 참고 대응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난폭운전으로 입건을 할 수는 없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해서 강력한 경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화를 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는 좀 침착하게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 초행길이다 보니까 내비를 보고 있어가지고 전방 주시를 저희가 못한 상황이었어요. 4차선에서 택시가 저희를 앞질러 가가지고 가려다가 끼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보험사에 연락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고 직후에 이제 바로 마스크 끼고 나오셔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다짜고짜 운전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하면서 성질을 엄청나게 내셨어요. 상대편 운전자가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잘못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걸로 저희가 사고 택시가 6이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도 몇 대 몇 블랙박스를 많이 챙겨봤었거든요. 그래서 제보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해서 제보하게 됐어요. 제가 독서실 갔다가 집에 돌아오던 도중에 회전교차로로 서행하면서 진입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당황스러웠죠. 안 보였는데 부딪혔으니까요. 개인 택시 기사분이셨고 내리자마자 한 말이 정말 황당했죠. 괜찮냐 말도 아니고 좀 멈춰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를 돌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요. 택시공제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0%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분심위를 가면은 무조건 과실이 10%가 잡힌다 하더라고요. 세종교차로에서는 제 시야에서도 안 보였고 가득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왜 과실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내에서는 항상 선진입한 차량에게 그 우선순위를 양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 차량이 먼저 선진입했었고 상대방 차량이 일방적으로 서행하지 않은 채 가속으로 제보자 차량과 충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 차량을 그 누가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보자 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차가 충격해가지고요. 사고 난 이후에 이제 사고 난 줄 알았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제가 박은 줄 알았어요. 터널처럼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커브길을 과속으로 가시다가 차량 제어를 못하고 그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딱히 외상은 없었는데요. 차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조금 진정하고 보니까 에어백이 다 터져 있었고요. 한 40,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 분이셨고요. 제 차를 받고 가드레일을 충격해 무너지고
그 차는 처박힐 정도로 그 정도 속도로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폐차 해가지고 자차 보험으로 해서 70% 정도만 보상을 받았고요. 그마저도 이제 할부 금액을 빼고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아직 합의 도중이에요.